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80세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이해숙이 30대 모습으로 혼자 젊어진 남편 고낙준과 재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난 천국보다 아름다운 1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방영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었고 티저만 봐도 왠지 인생 드라마가 한 편 더 늘어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전 1회부터 이 드라마에 반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은인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연이었던 80대 고령의 해숙이 그 숱한 세월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천국에서 재회하면서 주마등처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진행될 테니 눈물을 엄청 흘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60년 찐사랑인 이해숙과 고낙준을 연기하는 김혜자, 손석구 배우의 세대를 뛰어넘는 케미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1회 리뷰 간단하게 하고 2회 예고편에 등장한 의문의 여자 한지민의 정체를 토파 보겠습니다. 낙주는 젊어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채 60년을 살았습니다. 걷지 못했던 낙주는 사망 후 60년 만에 자신의 다리로 걸어 천국으로 갔고 그 긴 세월 동안의 답답함을 해소하듯 천국과 지상의 소원 편지를 배달하는 천국의 우편 배달부가 되었는데요. 아마 천국 입구에서 물건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원, 즉 내가 버린 아이들에게 통장에 든 돈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던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 등을 낙준이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한편 그 긴 세월 동안 집안 침대 위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낙준만큼 60년간 낙준을 간호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해숙의 삶도 고달팠습니다. 풀꽃처럼 소녀소녀하던 해숙은 30도 안 돼서 남편 보험금으로 일수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욕에도 꿈쩍하지 않는 백전노장의 파이터가 됐는데요. 하지만 낙준 앞에서는 여전히 소녀 같았죠. 해숙이 6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낙준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낙준은 굴곡진 삶에 비해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은 만년 소녀 같았고 해숙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아내 얼굴에 수박씨를 붙이는 장난을 하고 함께 웃는 장면을 보면 그래, 행복이 뭐 별거인가? 같이 웃을 수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년의 낙준을 맡은 배우님이 진짜 너무 다정했는데요. 특히 악몽을 꾼 해숙이 낙준의 방에 와서 누웠을 때 무서운 꿈 꿨나 보다며 손을 주는 장면은 제가 다 설레더라고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손석구 배우도 해숙에게 손을 주는 장면이 있던데 하반신이 마비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낙준에게 손은 거의 유일하게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이기에 전 낙준이 해숙에게 손을 준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이용해 해숙에게 온기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해숙은 아마 낙준에게 일수를 하며 겪는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낙준이 해가 찡찡한 날에 비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 챙기라고 말한 걸 보면 낙준은 해숙이 일수를 하며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숙이 우산 방어 기술을 구축하기 전에는 물, 김치국물, 고등어 등등 그 모든 것을 맡고 집에 들어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낙주는 해숙의 뒤통수가 꼭 능소와 뒷꼭지처럼 서글펐습니다. 하늘을 향해 오르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능소와의 앞모습은 낙준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해숙의 모습 같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낙주는 해숙이 말하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능소와의 뒷꼭지 같은 해숙의 뒷모습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너 때문에 보내버린 60년의 세월이 담긴 예쁘고 서글픈 뒤통수라니. 저 이 장면에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해숙이 남편 병간호를 하며 살 수 있었던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낙준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루같이 살면 하루 더 정이 쌓여서 더 예뻐 보이기에 지금의 당신이 가장 예쁘다는 말. 이거 모든 아내들이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낙주는 자신이 떠나면 해숙이 홀가분하게 꽃바람을 즐기다가 천천히 오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낙준이 떠난 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린 해숙은 1년 후 사망했는데요. 천국 입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해숙은 그 어떤 물건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죠.
아마 해숙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낙준이었기에 해숙은 그 어떤 물건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 너무 무섭지 않았나요? 한편 해숙은 지하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 과반수 이상이 지옥으로 끌려갔는데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된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해숙에게 돈을 빌리고 죽은 남자의 딸은 끝내 돈을 받아내는 해숙에게 그 돈 가지고 꼭 지옥에 가라고 악담을 퍼부었고, 시장통에서 해숙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빌려줬을 때의 고마움은 모두 잊고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내는 해숙을 증오했어요. 사실 빌렸으니까 갚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해숙이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아마 해석은 천국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죽은 사람들과 재회하게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인연, 나쁜 인연, 그 모든 인연들이 쌓인 게 내 인생인 거라는 이해숙의 나레이션처럼 해숙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해숙이 베푸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해숙은 일수 고객 중 한 명이었던 영의 아버지가 딸에게 폭력을 가하고 방치한다는 것을 알고는 빌려준 돈 대신 영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각서를 받으러 갈 때 영애에게 줄 붕어빵까지 사왔고요. 그렇게 영애에게 해숙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준 부모이자 스승이었죠. 아마 해숙이 천국에 온 것도 영애처럼 해숙에게 도움받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한편 낙주는 언젠가는 천국에 올 아내를 기다리며 돌담 따라 능소화가 피인 꿈꾸던 집을 짓고 문패도 달아놨습니다. 근데 아내가 80대의 모습으로 천국에 와버렸는데요. 한편 이에 예고를 보니 낙준의 집에 소미라는 여자가 찾아오더라고요. 신혼 미상의 정체불명의 여인인 소미는 지옥행 지하철에서 낙준에 의해 구해진 여자라고 해요. 기억을 잃은 채 낙준과 해숙의 천국 보금자리로 들이닥쳐 더부자리를 하게 되는 소미는 해숙과 어느새 친근해지면서 점점 기억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소미의 정체가 낙준을 저승사자로부터 보호해준 고양이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인간을 구해준 고양이는 사람으로 환생한다, 이런 법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낙준과 지옥행 지하철에서 마주쳤다고 하니까 낙준과 같은 시기에 사망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고양이의 환생일 것 같진 않더라고요. 또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 소미가 지옥행 열차 안에서도 이 얼굴 그대로더라고요. 즉 젊어진 게 아니고 이 나이에 사망했다는 거죠. 고양이는 아마 2회 예고에 등장한 해숙을 쫓아다니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일 것 같은데요. 외모가 딱 고양이 상이고 검은 옷을 입은 것까지 저승사자를 막은 고양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소미의 정체가 뭘 것 같으세요? 해숙은 소미가 우산 방어 기술을 쓰는 것을 보고는 영애가 죽어서 소미의 모습으로 천국에 온 게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해숙에게 돈을 빌렸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객의 자식일 것 같습니다. 해숙이 돈을 받으러 갔을 때 그 고객은 이미 사망했고 해숙은 홀로 남은 아이에게 조의금이라며 돈을 두둑히 줬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한편 낙준과 해숙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낙준이 너무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됐기에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해숙과 낙준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 해숙의 머리 위로 의문의 포도알이 떨어지고 해숙은 총 4개의 포도알을 받게 되는데요. 포도알은 천국의 질서를 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경고로 총 6개가 모이면 천국에서 퇴출되어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지원센터장은 지옥을 되돌릴 수 없는 과오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용서라는 문조차 없는 나만의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도 끝이 아닌 이 상황에서 과연 해숙은 천국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전 천국보다 아름다운 2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